오늘 플로리다 주립대 캠퍼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이 수집한 정보가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자동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매우 좋은 무역 협정을 맺을 거라고 자신하며 거래 결정은 미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여파로 미국 내 한인 물류 수입 업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만간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플로리다 주립대 캠퍼스에서 오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총상에 따른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숨진 2명은 모두 학생이고 총격 용의자는 체포됐지만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용의자는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셰리프의 20살 아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범행에 사용된 무기로 셰리프 업무용 총기가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는 오늘 X 공식 계정에 올린 글에서 학생회 구역에서 총격범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면서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X에 올린 글에서 플로리다 주립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자며 주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휴스턴 하비 공항에서 출발해 멕시코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 3006편이 이륙 후 엔진 이상이 발생해 하비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조종사는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엔진 손실을 보고한 교신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휴스턴 소방국은 엔진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활주로 인근에 발생한 잔디에 붙은 불을 신속히 진압했습니다. 항공기는 안전하게 착륙했고 총 134명의 승객은 비상 슬라이드를 이용해 긴급 탈출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항공사 측은 승객들이 멕시코로 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덴버 국제공항을 출발해 캐나다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도 지난 13일 이륙 후 75분 만에 덴버 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있었다고 ABC 뉴스는 오늘 보도했습니다. 기내에는 승객 159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승객들은 큰 폭발음과 함께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엔진에서 거대한 불덩어리가 터져나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엔진 화재 원인은 엔진에 빨려 들어간 토끼로 밝혀졌습니다. 토끼가 어떻게 엔진 내부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LA 경찰국이 수집한 정보가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자동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LA타임스는 시민단체들이 LA 경찰국의 ICE 정보 공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5일 LA 경찰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
어제는 LA 경찰국 본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LA 경찰국 번호판 인식정보, 보디캠 영상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연방기관이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LA 경찰국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연방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LA 경찰국이 수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정보 접근 자체를 차단해야 진정한 피난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정보 공유 구조는 시민단체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한 예로 단순 교통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운전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는 퓨전센터에 저장되는데 아이스를 포함한 연방 수사기관이 센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LA 경찰국이 불법 체류자 단속 현장에 아이스 요원과 함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LA 경찰국은 단속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교통정리에 나섰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매우 좋은 무역 협정을 맺을 거라고 자신하며 거래 결정은 미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저사양 반도체까지 통제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중국이 꿈쩍도 않자 다시 협상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중국과 매우 좋은 협상을 맺을 거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I think we're going to make a very good deal with China. I think that you will see we'll make a very good deal with China. 시진핑 주석이 동남아를 순방하며 동맹을 구축하는 것도 우려하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과 사흘 전엔 미국을 망치려는 의도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과 대조적입니다. That's a lovely meeting. They're meeting like trying to figure out how do we screw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선 매우 잘하고 있다고 자찬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더 협상하길 원하고 있다면서 거래를 결정하는 건 미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listening and we're going to be very fair to people, but we're the one that really sets the deal and that's what we'll be doing.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주요 15개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데 다음 주 한국과도 협상에 나섭니다. 한국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상호 관세를 유예한 90일 이내에 주요 교역국과 협상 성과를 내길 원하고 있어 한국에도 값비싼 청구서를 내밀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6번 연속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이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예금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6번 연속 인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유로존의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The major escalation in global trade tensions and associated uncertainties will likely lower euro area growth by dampening exports. 경기 둔화에 대한 국제기구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가 올해 국제 교역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데 더해 국제통화기금 IMF는 다음 주 새 보고서에 담길 경기 전망에 눈에 띄는 하향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maller advanced economies and most emerging markets rely more on trade for their growth and are thus more exposed, including to tighter financial conditions.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와 식료품 값은 낮아지고 관세로 부유해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관세 파장을 지적한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에게 내가 원하면 곧바로 물러날 것이라며 사퇴 압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수차례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So our independence is a matter of law. Congress has, in our statute, we're not removable except for cause.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로화 강세로 추가적인 물가 안정이 예상되는 유럽과 달리 미국은 달러화 약세와 관세 부과로 물가 상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여파로
미국 내 한인 물류, 수입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향후 주요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최대 145%의 관세율. 백악관 측은 총합 관세율로 발표했지만 물류통관업계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기존 관세에 더해 중국 출항 기준으로 지난달 4일 이뤄진 펜타닐 관세 20%, 그리고 이달 초 발표된 상호 관세가 누적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관 사이드하고 우리 통관사하고 다 확인들을 했는데요. 건축 자재, 부품 이런 것들은 총 185%가 됩니다. 그다음에 가발, 신발 이런 것들은 기존에 0%였기 때문에 그게 20%, 145%가 붙어가지고 4월 9일부터는 165%가 적용됩니다. 아직까지 대외 무역 거래 시 품목별로 분류하는 HS 코드 업데이트가 완전하지 않은 탓일 수도 있지만 앞서 화요일 백악관이 최대 245%까지의 관세율을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당초 발표된 145%를 넘어서는 관세율이 주요 품목들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물류 수입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중국발 물류의 출항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고 이미 미국에 도착한 물량도 출고가를 확정할 수 없어 보세 구역에 묶어둔 상태입니다. 안정적인 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은 한 2, 3개월 지켜보겠다 그러시고 있고요. 아주 힘든 수입업체들은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실제 두세 군데는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중국발 해상 물류는 통상 20일 이내에 미국에 도착하는데 지금 추세라면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소비자 가격 인상이 피부로 느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는 면세 대상이던 소액 항공 물류에도 최대 90%의 관세가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겨냥한 조치지만 많은 한인 온라인 사업자들도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에는 800불 미만은 관세가 없었거든요. 아마존에 취급되고 있는 제품의 70%가 중국 생산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 한인 업체를 통해서 아마존 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에 팔고 있는 제품들도 가격을 파격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트럼프 일기와 비교해 더욱 강화된 관세 정책. 이에 대응하는 중국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관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나아가 현재 유예 중인 각 나라별 상호 관세가 예정대로 해제된다면 한국 수출업체들 역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미국 내 한인 물류 수입 업체들의 다중고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학생 800명 이상의 유학연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인 대학 교수는 범죄 이력이 없는데도 비자가 취소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더욱 강화된 이민 규제와 자의적인 비자 심사 방침이 현실화되면서 정당한 절차 없이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학연수 비자 서비스 등록에 이어 유학연수 비자까지 취소된 외국 유학생들은 즉각 출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구금당하고 추방 절차에 넘겨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등록이 종료된 유학연수생들이 180개 대학에서 4,70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학연수 비자를 취소당한 것으로 통보받은 외국 유학생들은 80여 개 대학에서 800명을 넘은 것으로 대학총장협의회가 밝혔습니다. 서비스 등록은 종료되더라도 유학연수 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 학교 측에서 바로 잡을 기회를 얻게 되는데 현재 상황은 곧바로 비자 취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련 단체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휴스턴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한국 국적 교수의 비자가 갑작스럽게 취소돼 담당하던 수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대학에서 수학 강의를 해온 전형선 박사는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스턴대 대변인은 최근 다른 기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는 이유로 교수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에 대한 잇따른 취소 조치에 대응해 일부 유학생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국경 정책에 반감을 품은 사람들의 미국 여행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청이 오늘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월 항공편을 통한 미국 방문자 수가 지난해보다 약 10% 감소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 여행 감소와 보이콧에 따른 손실은 약 9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여행을 계획한 캐나다인들이 최근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계획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미 노동통계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항공료와 호텔 요금, 렌터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OAG 에이비에이션 월드와이드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캐나다에서 미국행 항공편 예약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70% 감소했고 유럽 관광객들의 올여름 미국 호텔 예약 건수도 25% 줄었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럽 관광객들 사이에서 미국 입국 심사 중 구금된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이 지하철에 쓰러져 있는 시신을 상대로 절도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2명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어제 사망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인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총 2명의 용의자에 의해 도난 및 성폭행을 당했는데 먼저 한 여성 용의자가 물건을 훔쳤고 이후 또 다른 남자 용의자가 숨진 남성의 물품을 도난한 후 성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사건은 어제 새벽 12시 20분경 맨해튼 화이트홀 스트리트역 방향 R 노선 열차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감시 카메라 영상 속 남성 용의자는 검은색 백팩을 메고 LA라고 써있는 네이비색 야구 모자를 썼으며 노란 후드 티셔츠 위에 검은색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하얀은 청바지 차림이었으며 빨간색과 흰색이 섞인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로 51세 남성 카를로스 가르시아를 지목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용의자 가르시아의 마지막 거주지는 브롱스로 확인됐습니다. 도난 및 성폭행을 당한 시신은 이미 가르시아로부터 성적으로 농락당하기 1시간 전쯤 한 여성에 의해 물건을 도난당한 상태였습니다. 15일 밤 10시 48분경 한 흑인 여성이 시신에게 접근해 물건을 훔쳐 현장을 떠났으며 경찰은 이 여성의 감시 카메라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시신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여성은 사건 당시 노란색 후드 티셔츠에 검은 야구 모자, 검은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올 들어 뉴욕 지하철 범죄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해 미국과 유럽 고위 대표단의 릴레이 회담이 열렸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 독일의 외교안보 대표단이 현지 시각 17일 프랑스 파리에 모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해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 보장을 위한 국제연합체 의지의 연합과 트럼프 행정부 간 사실상 첫 고위급 대화입니다. 미국 측에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가 참석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과 위트코프 특사가 프랑스를 공식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담 자리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영국과 독일 국가안보보좌관과 우크라이나 측 고위 인사 등이 참석해 오전부터 오후까지 다자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And I think this is a very important occasion to have convergence because I think everybody wants to get peace, for sure, and a robust and sustainable peace. 우크라이나 측은 오전 회담 후 SNS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며 전면적인 휴전 이행과 다국적 군부대의 참여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위트코프 특사가 지난 11일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온 지 6일 만에 열리는 만큼 종전 협상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입장도 공유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엘리제궁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미국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 방안을 논의했고 참석자들이 우크라이나의 견고한 평화 목표에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제궁은 이날 회담에서 종전안 외에도 유럽과 미국 간의 관세 문제와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을 오는 24일 서명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붉은 시라소니 밥캣이 칠면조를 공중에서 낚아채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영상 속 붉은 시라소니가 하늘로 점프해 칠면조를 잡습니다. 그 후 두 마리가 함께 땅으로 굴러떨어지더니 붉은 시라소니는 날갯짓을 하는 칠면조를 화면 밖으로 굴립니다. 10초 분량의 영상은 지난해 7월 오리건주 더글라스 카운티에서 촬영됐습니다. 야후 라이프는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촬영하는 트레이캠 관련 올해 영상 콘테스트에서 붉은 시라소니가 공중에서 칠면조를 잡는 영상이 우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 소유자인 셀라테니는 우승 상품으로 브라우닝 트레일캠을 제공받았습니다. 전 세계 와인 소비량이 196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국제와인기구는 지난해 와인 판매량이 전년 대비 3.3% 줄어든 2억 1,420만 헥토리터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6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국제와인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들이 와인 한 병에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5년 전보다 약 30% 상승해 전체 소비량은 12% 감소했습니다. 세계 최대 와인 시장인 미국의 소비량은 5.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고 유럽은 지난해 소비량이 2.8% 감소했습니다. 생산량 역시 크게 줄었는데 기후 악재로 인해 2024년 와인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4.8% 감소해 60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생산지별로는 프랑스 와인이 전년 대비 23% 감소해 1957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고 미국은 폭염 등으로 17.2% 감소했습니다. 국제와인기구 통계 책임자는 건강에 대한 우려와 경제 불확실성에 미국 관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와인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